하고 나오는 내용이 상활이 아니라, 상활은 이렇게 공자가 용전우야라고 하는 것은 기도 궁야라라고 하는 것은 음해도가 다 했다라는 뜻으로서 야가 들어가고요. 제가 그 다음에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 부현황자는 천지지 잡냐니 현황이 지황이로 다 야자 빼고요. 이거는 그 곤괴에 대해서 이게 특별히 중요하기 때문에 공자가 다시 그 내용에 대해서, 이 상륙효 내용에 대해서 붙인 말씀을 우리가 문헌전이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그 문헌전 제2절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요것만 정정을 할게요. 자, 하고, 자, 그래서 이 제1절에서 볼 때 천지현황 우주홍황이라고 하는 내용은 이름하여서 태극에 해당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주역이라고 하는 내용에, 주역에 대해서 공자가 그 다음에 태극에 대해서 태극이 있고, 태극에서 양의가 나오고, 그 다음에 양의에서 사상이 나오고, 양의생 사상하고, 사상생 팔괴하고 라고 이렇게 쭉 나오는 내용인데요. 그 중에 해당되는 바로 태극의 도입니다. 그러니까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무한히 큰 자, 우주 속에 들어가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런데 자, 우주라는 것을 왜 홍황이라고 나타냈느냐라는 거죠. 아까 얘기했듯이 자, 우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글자가 갈 우자니까 간다라고 하는 것은 공간의 이동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공간적 개념의 우가 되고, 주라고 하는 것은 밑에 있는 말미암을 유자가 되는 거죠. 땅 속에서 씨앗이 이렇게 싹 트는 과정이니까 바로 시간적 개념의 바로 우주입니다. 그래서 지부 집주라고 하는데, 지부 집주라고 다 집으로 표현하는 것은 뭐냐면은 자, 우주라 하더라도 다 우리를 감싸고 있는 지붕이 있는 형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전부 다 집의 개념, 일정 정도 공간이 있다라는, 우리를 덮고 있는 개념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고, 그 넓은 저 우주, 저 공간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봐도 깜깜한 밤하늘에 보면은 뭐밖에 안 보여요? 달하고 별이죠. 무수히 많은 별들이죠. 그 별이 마치 뭐처럼 보이더라? 이게 서울에서는 죽었다 깨어나도 그 저 하늘 못 봅니다. 자, 시골이나 가면 깜깜해야 되는 거죠. 자, 불빛이 없는 곳에 가서 하늘을 봐야, 맑은 하늘을 봐야 그 하늘이 어떻든가요? 하늘에 뭐가 그렇게 많죠? 별이 먼지같이 많죠. 무수히 많습니다. 반짝반짝반짝반짝 하는 게 있고, 또 일부는 엄청나게 많아서 심지어 뭐라고까지 이름을 붙이냐면은 은하수라는 이름까지 붙이는 거죠. 그죠? 다시 말해서 자, 이 은하, 그 은색의 그 물을 이룰 정도의, 은색의 강물을 이룰 정도로 반짝반짝반짝 하더라. 그래서 저 공간적 개념의 우라고 하는 것은 뭐더라? 큰 물이 진 것처럼 보인다 이 소리예요. 그죠? 큰 물 홍자죠. 그 다음에 큰 물이 졌는데, 그 다음에 이제 보통은 때가 되면은 우리가 봄에는 뭐 생장수장 한다 그랬죠. 자, 생장수장에 가면서 태어나서 자라고 거두고 잠장하고 되는데, 아무리 가도 저 별 속에서 뭐에 나무가 자라가나 뭐가 자라가나 있던가요? 별자리만, 돌멩이들만 움직이잖아요. 그죠? 돌멩이들만 그죠? 거칠다라고 하는 것 자체고, 그래서 돌멩이들만 그냥 찍혀지는 까만 그죠? 바탕에다가 반짝반짝반짝하는 다이아몬드만 있을 뿐입니다. 다이아몬드에서 아무것도 안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바로 뭐처럼 큰 물 지고 나면 어떻게 돼요? 홍수가 나면은, 그 다음에 홍수가 싹 쓸고 간 뒤에는 뭐가 자라든가요? 아무것도 안 자라죠. 그 물이 내천자라는 건 위에서 순하게 자기 갈 길대로 가야 되는데, 그 물이 이리저리 흩어지면서 그죠? 모든 것들을 싹 없애죠. 원래 풀이 있던 거, 그죠? 그래 잡풀만 왜 조금 남아있더라 해서 황무지가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라고 보는 것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본 적은 없지만은 마치 땅에서 볼 때는 큰 홍수가 진 것처럼 보이고, 그 다음에 아무리 오랜 세월이 가더라도 거기서 뭐예요? 뭐 큰 바오밥 나무가 자라가나 이런 거 없더라 이 소리죠. 그래서 황폐하다라는 의미에서 황자입니다. 됐죠? 이렇게 정리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태극의 개념을 나타냈고, 자세한 건 다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그리고 난 뒤에 다시 한번 이제 우리가 이 살고 있는데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저 하늘에 있는 뭐예요? 해와 달이죠. 해와 달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적으로 낮에는 해가 뜨고 어두운 밤에는 뭐예요? 달이 뜨죠. 달이 제일 큰 것이 되고, 그것을 우리 그리고 난 뒤에 나머지 별자리들이 쭉 베풀어져 있더라라는 겁니다.
요 내용 속에는 바로 뭐냐면 태극에서 뭐가 생겨나고 양과 음이라라는 뜻이 되는 거죠. 양 중에 양이 되는 바로 해가 있고, 그죠? 해가 자 양이 되고 그 다음에 어두운 밤에 그죠 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음의 정화라고 표현 나중에 들어갈 겁니다. 그래서 음양을 대표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 태극에서 뭐예요? 양이 두 가지 모양이다라고 하는 거. 자 한쪽은 양이 되고 한쪽은 자 이렇게 되는 양과 개념이 되는 거죠. 이 전체를 태극이라 표현하는 겁니다. 태극 속에서 양과 음이 생겨난 이치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늘의 도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음양이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래서 천도와 음양, 하늘에 있는 일월성신이 그 다음에 쭉 돌고 돌면서 땅에 바로 이 음양의 도를 내려주는 것이 되고, 자 음양 다시 말해서 양기운이 많아지면은 여름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음기운이 더 많아지면은 겨울이 되는 거죠. 양기운이 많아지면 더워지고 음기운이 많아지면 추워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 하지가 되고 동지가 되고 춘분점이 있고 추분점이 생겨나는 거죠. 낮과 밤이 똑같을 때, 그 다음에 양기운이 가장 극성할 때, 음기운이 극성할 때, 그죠? 사시가 생겨나는 거죠. 그래서 음양에서 뭐가 생겨나더라? 한래 서왕 추수동장하고 하는 바로 사시가 생겨나는 이치를 여기서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태극에서 양이가 나오고 양이에서 사상이죠. 사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냐면은 1년 4계절을 표현합니다. 1년 4계절이 바로 뭘 이룬다? 해를 이루는 거죠. 윤여 성세라 그랬습니다. 그죠? 해를 이루는데, 자, 우리 이미 앞에서 다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것은 양력이죠. 태양력을 쓰고 있죠. 태양력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해의 운행을 기본으로 해서 나누는 겁니다. 그런데 해의 운행을 무슨 수로? 지금이 어느 때인지는 알죠. 햇볕을 받으면서 아 지금이 대체로 봄이다, 여름이다, 가을이다, 겨울이다 정도만은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좀 더 세밀하게 필요한 거죠. 농사를 지으려면 바로 이 태양이 절대적으로 중요한데 이 날을 조금 더 나눠야 돼요. 우리가 하늘을 뭘로 표현하면 10으로 표현한다 그랬죠. 해가 뜨고 지고 하니까 열로 나타내고, 그래서 하늘의 운행을 뭘로 표현하면 우리가 천간이라 그랬죠. 간자도 그렇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를 내는 거죠. 10까지를 내서 주장하는 거죠. 간이라고 할 때 주장할 간자잖아요. 그죠? 통하죠? 주장함이 지나치다 보니까 뭐 하는 거예요? 간섭하죠. 간섭하는 게 지나쳐가지고 상대방을 넘보는 거죠. 뭐라 그래 이거? 범간한다라는 말도 그렇게 갖다 쓰는 겁니다. 그죠? 자, 하늘이 이렇게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다행히도 매일 모양이 바뀌는 뭐가 있더라? 저 하늘에, 밤하늘에 달이 있다 그랬습니다. 그죠? 그 달의 모양을 보고 오늘이 며칠이다 아는 거죠. 모르죠. 지금은 봐도. 지금은 뭐 봐야 오늘이 며칠이니 하고 물어봐야죠. 또 뭘 봐야 돼요? 달력을 봐야 오늘이 며칠이니. 그래요. 이거 정치 잘못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백성들한테 농사 짓게 해놓고, 그죠? 해놓고 나서 오늘이 며칠이니, 지금이 어느 때니 매번 물어보게 하면 되겠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누구나 다 알도록 만들어 줘야 되죠. 다행히도 뭐가 있어서, 저 밤하늘에 달이 있어서 달이 있어서 저 잘림만 잘 보면 오늘이 며칠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기에 맞춰가지고 다만 국가는 뭐를 하느냐, 옛날에 군주는 뭐를 하느냐, 언제 때쯤에 씨를 뿌리세요. 언제 때쯤에 미리 농기구를 준비해서 언제 때쯤에서 뭐냐 씨를 불려놨다가 언제쯤에서 파종하시오. 이게 국가가 하는 일이죠. 그죠? 정확하게 날짜를 알려줘야 되는 게 국가예요. 그래서 그런데 다행 그래요. 알려줘야 되는데 그럼 집집마다 전부 다 달력을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그런데 다행히 달력 안 만들어 줘도 돼요. 국가가 대강 때만 만들어주고 정확한 날짜는 백성들이 더 잘 알죠. 옛날 할머니들 오늘 며칠인데 언제쯤 되면 뭐 되겠다. 머릿속에 빠삭해요. 늘 달을 보니까. 그래 저 시골 동네 산골짜기 할머니도 돈 10,000원짜리 100,000원짜리 수표 주더라도 거슬러 돈 잘 준다 그랬죠. 이게 동양권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그래 하늘이 한 바퀴 봄하고 돌아갈 때 동안에 다행히도 저 밤에 달의 모양이 매일매일 바뀌어가지고 달이 가득 찼다가 다시 찰 때까지, 또는 초생달에서 다시 초상달까지를 그걸 우리가 뭐라 그래요? 달 그러죠. 한 달 그러죠. 해는 매일매일 뜨니까 그걸 하루라는 개념으로 일로 표현합니다. 그죠? 일은 해일도 되고 하루일도 되고,
달월도 되고 한 달월, 그죠? 달월도 됩니다. 태양이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은 몇 번 차고 지고 하느냐면은 12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천간을 간이라 그러면 10간 그러죠? 10간이라 그러면은 여기서 나온, 그죠? 하늘이 1부터 10까지 베풀어서 구체적으로 하늘은 잡을 수 있다 그랬어요? 못 잡아요? 못 잡는다고 했죠. 기운이고, 그죠? 아까 기운이 되고 색이라 그랬습니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천도와 음양 그랬지만 이건 기운이요. 달리 표현하자면 색입니다. 손으로 못 붙잡아요. 얘네들이 음양의 기운을 내야 비로소 땅에서 뭐가 생겨나더라? 형체가 생겨나잖아요. 형체는 우리가 붙잡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지의 지라고 할 때 10 해놓고 손으로 잡는다 이거 쓰죠. 그죠? 몇 지가 생겨난 거예요? 12개가 생겨난 거죠. 12지지에서 지지 그랬습니다. 지지는 그래서 몇 번이다? 1년에 12번이니까 12지지 이렇게 표현해요. 그죠? 열하고 다시 둘 이렇게 생겨난 거예요. 천간과 지지가 10간과 12지가 왜요? 라고 물어보면 몰라요. 그러면 되겠어요? 철저하게 과학적인 의미로 이렇게 생겨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내내 썼어요. 그래서 이제 국가가 다만 이제 이렇게만 나눠주다 보니까 문제가 생겼습니다. 농사는 뭘 가지고 짓는다? 달 가지고 지어요. 거짓말다. 해가 절대적으로, 모든 생물은 절대적으로 해입니다. 그죠? 다만 달이라고 하는 참 편리한, 그죠? 물질이 저 하늘에 있어가지고 국가가 이 달력을 안 만들어줘도 오늘 며칠이다라는 거 알고, 그죠? 두 남녀 간에 연애를 할 때도 몇 월 며칠에 어디서 만나자 이게 가능하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맨날 두 남녀 간에 맨날 뭐 보고 헤아려요? 달만 쳐다보잖아요. 그죠? 빨리빨리 저 달이 어떻게 되기를 기다리고 심심하니까 그 다음에 뭐 저 별은 나의 별, 저 별은 뭐 네 별 해가면서 그걸 노는 거 아닙니까? 그죠? 다 이유가 있겠죠. 그죠? 그 동양권이 훨씬 더 낭만적인 사회입니다. 특히 황하문명까지. 자, 요렇게 해서 만들었어요. 그런데 농사를 짓는데 참 문제가 돼요. 달력을 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다시 봄 하는데 이게 안 맞죠. 1년 12달. 자, 한 바퀴 삥 도는데 태양력은 대략 우리가 얼마냐면 366일로 따집니다. 365점 얼마인데 소수점 우리가 쓸 일 아니잖아요. 그죠? 국가가 소수점 얼마 하면서 백성들한테 그 얘기하면 아이고 머리야 해서 다 도망갑니다. 백성들한테는 그저 간단 명료하게 가르쳐주면 돼요. 그래서 366일이 되고 이 사이에 달이 몇 번? 12번 차고 집니다. 그래서 12달로 뒀어요. 12달로 뒀는데 그런데 달에 이렇게 해서 한 바퀴 삥 도는 동안에 달은 며칠이 돼요? 아까 대략 29일, 30일 했으니까 얼마? 60일에다가 360 하고서는 나머지 6개 6일 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죠? 354일이죠. 354일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1년에 얼마 차이가 나요? 12일 차이가 나고, 그죠? 벌써 3년이 가면 얼마가 남느냐면은 36일이 남잖아요. 그죠? 이때 그래서 윤달을 한번 두는 겁니다. 그래서 3년에 한 번 둔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랬어요? 삼윤법이라 그랬습니다. 그죠? 삼윤법 하고 났더니 36일에서 아까 6일 되고 그랬더니 다시 또 2년 흘러가면 또 얼마가 남아요? 12일이 더 보태지니까 다시, 그죠? 5년이 되니까 얼마가 된다? 다시 또 윤달을 또 둬야 되겠죠. 그 5년 되면은 몇 번 두냐면 이때 삼윤법은 3년에 한 번 두는 것이 되고 5년이 되면은 이윤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윤이라 하지 않고 옷에 재윤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방식대로 쭉 나가니까 8년이 되면 얼마? 3번 들어가야 되겠죠. 그 8년이 되면은 8세 삼윤법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는 것이 되고 이제 더 정밀하게 해서 한참 계산했더니 그때 나오는 최고의 거가 뭐냐면 19세 7윤법이 나오는 겁니다. 그죠? 바로 이 내용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윤여성세라는 거예요. 그죠? 매년, 그죠? 매년 조금씩 그 남은 거를 가지고, 그죠? 남은 것을 가지고 윤달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 윤달까지 비로소 돼야만이 완벽하게 뭐가 된다? 해가 이루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여성세 율려조양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시가 있고 해를 이루는 것이다라는 겁니다. 해를 이루되 뭘 가지고 한다? 윤법으로 표현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해를 다루는 방법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 이제 1년이 완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 1년에 기본적으로 자 12달이 있는데 필요에 따라서 자 윤달을 쭉 두는 이치가 나오는 겁니다. 그 1년 12달을 기본으로 해서 그죠? 이 1년 12달을 기준으로 하고 요걸 기준으로 해서 우리 지난번에 율도량형 공부했었죠?
피리 약자 공부하면서 그 피리약이 피리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황중관의 크기를 표현하는 것이 되고 모든 율도량형의 기본 단위라 이렇게 표현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실제 피리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랬습니다. 그 1년 12달을 기본으로 해서 음력의 그죠? 홀수달들 그죠? 음력 11월, 1월, 3월, 5월, 7월, 9월, 11월까지를 전부 다 뭘로 한다? 양률로 표현을 하는 겁니다. 1년 12달이라고 하는 해라고 하는 것은 그죠? 해라고 하는 것은 늘 고르게 돌아가는 거죠. 그죠? 고르게 뭐예요? 음양소장의 이치가 있습니다. 말만 조금 어려울 뿐이죠. 자, 이거 다 공부했습니다. 음양소장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주역의 괴상으로 해서 지뢰복계다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11월달, 12월달이다 그러면 이렇게 나가고 그 다음에 세 개씩 이렇게 점점 자라는 걸로 공부했었죠. 그래서 양이 점점 자라나면은 음은 점점 줄어들고 음이 또 그래서 4월이 돼서 양기운이 가득 차고 나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어떻게 돼요? 다시 밑에서부터 음이 자라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음양소장의 이치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 음양소장의 이치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이게 굉장히 고르죠. 어느 때 갑자기 해서 푹 올라가거나 하지 않고 늘 이런 방식으로 해서 고르게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고르기 때문에 이것을 기본 바탕으로 해서 뭐를 만든다? 율을 만드는 거예요. 그죠? 양률과 음여라고 하는 바로 음악을 만드는 거. 무슨 얘기냐면은 자, 이렇게 해서 때를 만들어서 책력을 만들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농사를 짓게 만들어 준 거죠. 결국은 다 성인의 돈데 자, 옛날 성인 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동안 공부를 어떻게 배웠느냐? 서양식 공부를 하다 보니까 왕은 어떤 자가 돼요? 힘세고, 그죠? 무력을 휘둘러서 상대방을 제압하면 이게 왕이라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안 돌아가요, 이게. 자, 그거는 아마 저기 유목사에서는 가능할 거예요. 그죠? 이제 힘센 놈이 남의 거 뺏기도 하면 한데, 농경사에서 남의 거 뺏어가지고 그 자리에 보존할 것 같아요? 가만히 한 동네에서 하는데, 저놈 도둑놈이고 저놈 힘으로 억압하려고 하더라. 그거 먹혀 들어갈 것 같아요? 그 착한 나머지 백성들은 다 바본가요? 몇 명이 힘만 합치면 저놈 하나 없애버리는 건 간단한데, 그죠? 당하면 사람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대항을 하게 됩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농경문화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로 하여금 백성들보다 뛰어난 자여야 돼요. 무력으로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력으로 뛰어나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고생하지 않고 먹고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서 많은 농작물을 거둬서 편하게 살게 할 수 있을까? 이것을 끊임없이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찰을 해서 천지자연의 이치가 그죠? 이른바 음양의 이치가 이렇게 고르게 베풀어지더라는 걸 알고 나서 자,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 복희씨라고 하는 분이 자, 음양의 이 부호를 사용해서 1년 12대라는 걸 만들었죠. 그래서 이른바 주역의 도가 성립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만들어 놨더니 이제 수확물도 많아졌죠. 이전처럼 막 헤매면서 음식 찾기 위해서 뭐 짐승하고 싸우다 죽을 일도 별로 없어요. 다만 요 때에 맞춰서 씨를 잘 뿌리고 이게 좀 이른바 이제 종자개량도 하고 농기구도 개발하고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주역의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복희씨가 이렇게 해서 그 때도 만들어 주었고 우리 천자문에 나중에 성인지도에도 나옵니다. 시제 문자하고 내복 의상이라 해놓고 하다 보니까 서로 의사소통도 해야 되니까 그저 문자도 만들어 쓰는 것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법과 제도도 완성을 시켜야 되는 거 이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생산물이 그 농기구도 만들어 놓고 신농씨 같은 분이 이제 농기구도 만들어서 이제 비약적으로 농산물도 많아지죠. 그 사람들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어떻게 되든가요? 방탕한 생활하게 되죠. 이거를 잡아주는 게 중요하죠. 방탕해서 조금 더 편해지려고 하는 게 인간의 기본적인 속성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미리미리 어렸을 때부터 잡아줘야 돼요. 그러려면 뭘 시켜야 돼요? 교육을 시켜야 되죠. 그래서 이 농경사에서는 교육이 아주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요. 사람이 등 따숩고 배부르면 뭐와 똑같더라? 짐승하고 똑같다 그랬습니다. 그죠? 짐승도 지 먹을 것 찾고 다만 인간이 짐승하고 다른 점은 어떻게 되나? 약자도 보호할 줄 알아요. 요새 최근에 어떤 대통령이 나는 뭘 좋아한다? 동물의 왕국을 좋아하더라. 동물의 왕국은 배신이 없더라. 뭘 잘못하더라. 한참 잘못하신 거죠. 동물의 왕국 가차 없습니다. 나한테 해치는 자. 그죠? 그리고 딱 필요한 만큼만 딱 정리를 해서 끌고 나가는 거예요. 인간이 동물하고 다른 점은 뭐냐? 서로 그저 나를 배신했다 하더라도 제가 왜 나를 배신했을까를 생각하고 나를 돌아보는 겁니다. 그리고 약자라고 해서 약자를 제거하든가요?
약자도 보호하는 게 인간 사회입니다. 그죠? 그저 병들거나, 그 다음에 부모가 다 일찍 죽은 고아거나, 아무도 돌봐줄 수 있는 자식이 없는 그 외로운 노인네거나, 이 사람들을 다 걷어서 먼저 이 사람들을 살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국가의 역할이에요. 다시 말해서 약자를 보호해주는 게 인간 생활입니다. 저 짐승의 사회에서 동물의 왕국에서 약자는 어때요? 가차없이 제거가 돼요. 못 살아나. 그게 약육강식의 사회죠. 인간을 약육강식의 사회라면 그건 굉장히 비정한 사회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른바 약자를 보호하려고 그 사람들이 상대방을 돌볼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어렸을 때부터 가르쳐야 되는데 그게 이른바 일륜지도입니다. 일륜지도를 가르치는데 농사를 지어서 일단 먹고, 그죠?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거죠. 나이 50이 되면은, 자, 이제 50, 요즘하고 다르니까 50 되면은 춥고 하니까는 이 사람들 최소한 비단옷 입게 만들어 줘야 되고, 그 다음에 70 되면은 어떻게 돼? 6, 70 되면은 배가 쉽게 많이도 못 먹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조금 먹고도 늘 든든할 수 있게 뭘 먹게 해줘야 돼요? 고기 먹게 해줘야 돼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체제를 만들어주는 게 국가 역할입니다. 그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그냥 놔두면 짐승이나 똑같으니까 교육을 시키는 거예요. 교육도 이렇게 해서 하면은 어지러워 복잡하고 안 되잖아요. 그죠? 교육 가운데 제일 좋은 방법이 뭐냐면은 노래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맨 처음에 들어가면은 요새는 뭐 유치원부터 하지만 전부 다 뭘로 가르쳐요? 필요한 것들은 노래로 만들어서 지어서 그 속에다 곡에다가 곡조를 붙여서 가르치잖아요. 그죠? 그게 음악입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요. 서경이라고 하는 책에 맨 처음에 다 나오는 내용입니다. 옛날 태평사 임금들이 다 음악을 지어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 12대가 이렇게 고르더라. 그래서 요때에 맞춰서 농사를 짓게 만들어 주고 책력을 만들어 반포하면 되잖아요. 그죠? 해주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더라? 그 다음에 이제 음악을 만들어 가지고 어떻게 돼요? 노래 말에다가 그죠? 가리키려고 하는 일련의 법도를 담아서 노래를 늘 부르도록 만들어요. 농사 짓다가도 흥얼흥얼 그죠? 해두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가다 어떤 자들이 있느냐? 상대방 거 뺏으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특히도 탕관오리들이죠. 권력을 쥐고 있고 하면은 문제가 되면 백성들 착취하려고 하는 자들이 생겨납니다. 그것을 국가의 최고 통치자는 늘 감시 감독을 해야 돼요. 왜? 그 관리들이 먹고 사는 건 전부 다 백성들의 세금에서 나오는 거죠. 그 백성들로부터 이를테면 그리고 또 어떤 때는 또 춘궁기가 있으면 또 곡식도 구워주고, 그죠? 이게 국가가 해야 될 일인데, 그런데 만약에 저 뒷박 같은 거 속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수 속이고. 이 심각한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국가가 뭐냐면 이른바 도량형 통일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그래서 저 율에서 율려조양이다라고 하는 저 율에서부터 뭐가 시작되느냐? 도량형 지난번 다 공부했었죠. 그래서 율도량형이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그것은 기본적으로 뭘로 고른다? 자, 양을 기본으로 한다 이 소리예요. 그 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기가 기본인데요. 여기가 뭐가 되냐면 지뢰 복개입니다. 다시 양이 하나 회복한다라는 뜻이 되고 여기가 음악으로 표현하자면 이른바 황종관이 되는 겁니다. 황종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기본적으로 양률, 그러니까 양률을 기본으로 해서 나중에 음력까지를 쭉 만들어 나가는 과정이 조금 어려운 과정인데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3분손익 격팔상생이라고 하는 방법으로 해서 높이를 자르는 겁니다. 우리가 서양 음악에서 도레미파 솔라시도라고 하는 것도 음대 영역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 이 동양의 음악은 걔네들은 파름계, 7음계예요. 도레미파솔라시도 8음계죠. 우리 12율려죠. 12음계는 훨씬 더 이 영역이 굉장히 높습니다. 다 이미 그 방식으로 해서 다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율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다시 말해서 이 황중관을 기본으로 해서 만드는 것이다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나아가면 여기서부터 다시 이제 도량형이 생겨나는 것이고요. 그래서 어쨌든 사실을 통해서 바로 그 다음에 세가 이루어지는 것을 표현했고, 자, 그래서 이제 문제는 이렇게 해서 윤달, 그죠? 윤달을 두었는데, 이게 이제 윤법 관계를 다룬 겁니다. 윤법과 그 다음에 이제 율도량형 관계를 쭉 다룬 건데요. 그랬는데 문제가 뭐냐? 자, 이제 이 윤법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지금 음력 춘 3월인데,
이번에는 윤 3월인데, 윤 4월인데, 이렇게 되면 좀 골치 아프죠. 요 해 들어갔을 때 그러면은 음력 3월 며칠에 씨를 뿌려야 되느냐, 아니면 윤 3월 며칠에 해야 되는 이 문제가 복잡해지잖아요. 그죠? 이게 굉장히 복잡해져. 그러니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뭐 하느냐. 자, 1년 12대를 가지고는 부족하죠. 12대만 가지고 부족하니까 사이사이에 윤달을 두어도 이것도 합리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제 천체 운행 이게 기본적으로 360도가 되는 거죠. 기본적으로 15도씩 자르면 돼요. 15도씩 자르면 얼마가 된다? 24절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12대에, 그죠? 12대 윤법으로 보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농사 짓기 위해서 완벽하게 만들어 둔 것이 뭐더라? 24절기를 다룬 겁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은, 자, 운등치유하고 녹열유상이라. 우리 뜻으로는 구름이 올라가서 비를 이루고, 그 다음에 이슬이 맺혀서 서리가 되느니라. 라고만 해석하면은 이것만 알고 끝이죠. 바로 농사를 짓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비라 그랬죠. 우리가 24절기 공부를 하는데, 자, 입춘, 우수가 나오죠. 우수 때가 되면 비가 오면은 경칩해서 땅속에서 잠자던 놈들이 깜짝 놀라서 나오죠. 경칩하고, 그 다음에 춘분, 그 다음에 뭐가 다른가요? 입춘, 우수, 경칩, 춘분, 청명, 고구에서 또 뭐예요? 곡식, 그죠? 싹 틔우게. 우리가 그 농사 지을 때 필요로 하는 뭐가 나온다? 고구비가 또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운등치우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수를 가리키는 거죠. 머지않아서 경칩해서 봄이 온다라는 걸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뭐 한다? 농기구 준비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농사 지을 준비를 부지런히 해두는 겁니다. 그리고 난 뒤에 가을이 되면 어떻게 돼요? 입춘우수, 하지, 입춘우수, 경칩춘분, 청명, 고구, 입하, 소만, 망종, 하지, 소서, 대서, 입추, 처서, 백로, 그죠? 백로, 추분, 그죠? 백로, 추분, 그 다음에 할로, 네, 상강 이렇게 나오는 거죠. 할로, 상강에서 서리가 내렸대. 그러니까 자, 이제 백로가 내린다 그러면 이제 머지않아서, 그죠? 이제 가을로 접어드는 거죠. 이거 물론 입추가 있으면서 본격적으로 가을로 접어들기 때문에 이제 곧 추수 준비 다 하라 이 소리가 되겠죠. 추수를 하고 난 뒤에 이제 한로가 되면 이제 더 이상, 그죠? 옥식 완전히 다 걷어들이고 머지않아서 서리가 내린다. 그래서 바로 이제 겨울 준비에 들어가는 것을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단 운등치유 녹열위상이라고 하는 것 속에서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바로 1년 12달 24절기가 이렇게 이루어지더라. 그러니까 24절기 속에서 우리가 뭐 한다? 농사는 요때에 맞춘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늘의 음양 소장의 이치에 의거해서 자 1년 12대 24절기를 만들어서 바로 뭐를 할 수 있도록 만들었다? 자 농사를 짓도록 만들었다라는 뜻입니다. 그죠? 단순히 천도 변화다. 하늘이 음양이 이렇게 그래서 어쩌자는 건데 이거예요. 항상. 그래서 어쨌다는 건데 자 모든 것은 항상 누구한테 이롭게 되면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정치를 해야 되는 거죠. 이치가 그렇다 그러면은 그래서 백성들한테 어떻게 할 건데 백성들을 위해서 뭘 했는데 위정잔 바로 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내용들을 단순히 볼 것이 아니라 태극에서 자 태극 속에 음양의 이치가 있고 음양 속에 뭐예요? 사시가 이루어지고 조금 더 나누어서 자 1년 12달 그죠? 세를 이루면서 그 다음에 우리가 12달이라고 하는 것은 달에 그죠? 이 운동을 가지고 표현했기 때문에 윤달로서 보정을 했고 그것을 조금 더 보완을 해서 농사짓기 편하도록 만드는 것이 자 24절기다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아 이게 천자문인 거예요. 그죠? 천자문이 만만치 않다. 천자문만 이렇게 해서 공부해 놓고 나면은 나중에 뭘 공부하셔도 돼요. 예, 이 채만 딱 하나 잡아두면은 논어를 공부해도 논어의 글귀가 정확하게 보일 것이요. 뭐 나중에 주역을 바로 공부해도 주역 공부하기도 쉬워질 것이고 다만 무슨 문제가 있냐면 이제 문장 공부를 하셔야 되겠죠. 그래도 문장도 여기서 지금 이런 방식으로 정확하게 읽을 줄 알아야 됩니다. 뭐가 뭘 가리키고 그 다음에 이제 천자문 공부하다 보면 매우 간략간략하게 그러니까 아무리 복잡한 문장도 어떻게 돼요? 이렇게 만들어 놨죠. 이 한문 공부하면서 가장 어려운 점이 뭐냐면은 바로 그 문제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논어를 공부한다, 맹자를 공부한다,
기본적으로 사사삼경을 다 알아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맹자 앞에 어떤 분이 계셨느냐면은 자, 저 요임금, 순임금 다 계셨죠. 복희씨 계시고 일단 항맥의 도맥으로 표현하자면 그걸 다 정리하신 분이 누구냐면은 공자잖아요. 그죠? 공자 이후에 그 공자의 도를 받아가지고 증자라는 분이 대학을 지었고 자사라고 하는 분이 중용을 지었습니다. 그 다음에 그 앞서서 공자가 다 해놨다는 게 시서역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춘추라고 하는 역사서까지 있습니다. 그까지를 두루 아울러가지고 맹자가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한 거예요. 성인의 도는 이렇더라. 그러니까 맹자를 공부한다 그러면 앞에 거를 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앞에 거를 맹자가 미주알 고주알 자세하게 얘기했느냐? 얘기 안 해요. 어떻게 하느냐? 이를테면 양여왕편 제1편에 보면은 양여왕이 그죠? 맹자가 이제 양여왕을 가서 찾아뵈었더니 양여왕이 뭐냐면 우리나라를 위해서 무슨 일을 주려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늙은이가 먼 길을 마다 않고 천리길을 마다 않고 우리나라에게 자 무슨 이로움을 주려 오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표현하니까 맹자가 탁 받아가지고서 왜 하필 이입니까? 오직 인이만이 있을 뿐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자들은 어떻게 되느냐? 아, 공자는 논어에서 인을 얘기했고 맹자는 인의를 얘기했다. 농담하자면 제가 개떡 같은 소리죠. 이미 인의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렇게 채로에서 이렇게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죠? 아까 원형 이정이라는 것이 있었고 그것을 공자가 주역에서 이것을 뭐냐면 사람의 인도로서 뭘 정리냐? 인과 예와 의과 지라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건 다 인의를 바탕으로 해서 예가 나오는 것이 되고 인의를 바탕으로 하지 않고 나오는 그 예는 전부 다 허식에 불과한 겁니다. 자, 나라를 다스리는 데는 뭐라 그랬어요 아까? 나왔습니다. 유군신연의에 유상하하고 상하가 있으니까 거기다 뭐가 있더라? 예와 의라 이렇게 표현했죠. 그죠? 예가 이루어져야 된다. 그 예라고 하는 것은 요것을 인이 우선이 돼야 되겠죠. 인이 우선이 되지 않으면 그 예라는 게 나올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항상 모든 이 속에서 같이 종합적으로 총체적으로 보셔야지. 그러니까 그 속에 한마디 압축했다 그래서 그게 다가 아니라 총체적으로 두루 보셔야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또 나중에 점점 공부하다 보면 또 뭐가 되느냐. 모든 것들을 있죠. 사람 이름도 글자 하나로 딱 압축해버려요. 그러니까 그걸 모르고 나서는 아무것도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을 통해서 이게 굉장히 짧은 글인데 압축 요약이 기가 막히게 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천지현황이라 그러면은 아까 주역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부현황자는 뭐예요? 천지지 잡년이 그죠? 천년이 지황이라 그죠? 야자 빼고셔 지황이라 이렇게 가지고 딱 대놓으면은 그럼 또 가야 되죠. 그게 대체 뭔 소린지 해서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술에 둔께 또 그게 나와요. 천지초매라고 하는 그 내용까지 나오는데 어쨌든 거기까지 공부하려면 복잡하니까 천지현황이라는 걸 통해서 대강이라도 요렇게 알아두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가서 추론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자문이 굉장히 어려운 글이기도 하지만은 요렇게 채를 딱 잡아서 공부하시면은 어려울 게 아유 갈 길이 선생님 멀어요. 자 그리고 또 하나 저까지만 합시다. 우리 건 했으니까 천 했으니까 자 우리가 볼 때 자 항상 이것도 하늘천 하늘건 이렇게 돼 있죠. 제가 또 물어보죠 항상 이 하늘은 뭐고 이 하늘은 뭐예요? 몰라요. 그냥 하늘 외우랬으니까 외웠죠. 그죠? 이거 분명히 구별을 우리가 소리 글자로서는 해결하는 방법이 참 힘들어요. 소리 글자는 개념 정리를 하셔야 되죠. 그러니까 맨날 여러분들이 뭘 골치 아픈 게 참 옛날 우리 공부하다 보면 정말 얼마나 무지막지하게 이 외우라고 시켰는지 이런 뭐예요. 우리 그 이제 고등학생들한테 뭐 얘기하죠. 뭐 인의예지 나오고 그죠? 얘기 나오면 골치 아파요. 맹자의 무슨 아단설 얘기하는 거 무슨 수로 알아요 그거를? 안 되니까 어떻게 돼? 무조건 외워버리잖아요. 그죠? 내가 인이 뭔지도 모르는데 얘가 뭔지도 모르고 의가 뭔지도 모르고 지가 뭔지도 모르는데 그러니까 무지막지한 공부를 시켰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개념 정의를 어떤 학자가 누가 쓴 걸 가지고 또 달달달달 외우게 하죠. 선생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거 아닌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던가요? 그냥 외워. 다행이죠. 얻어맞아요. 저 같은 거 얻어맞기도 해요.
그럼 안 된다라는 거죠. 이 하늘은 뭐고 이 하늘은 뭔지. 그리고 개념 정리도 어떤 학자 관계 과연 맞는지 이것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 하늘과 이 하늘. 아까 주역에서 중천 건 그랬고 아까 선생님 저는 뭐 천도 건도 두 개 다 썼단 말이에요. 그죠? 변화되는 거죠. 아까 끊임없이 음양소장이 치러서 변화되고 변화되는 겁니다. 이 하늘은 아까 상 개념으로 표현했었죠. 상이 되고 이거는 바로 체가 되는데 이렇게 되면 또 어려워집니다. 항상 이거 구분할 줄 알자. 자, 하늘 개념이라 하늘은 우리가 보는 하늘이 있잖아요. 그죠? 우리가 보는 하늘은 어떤 하늘이냐? 모든 만물을 덮고 있는 저 위에 보이는 저 하늘이죠. 그죠? 큰 것 가운데 크다라고 할 때 큰 것을 설문해자에서 사람의 모양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머리와 팔과 다리 이렇게 표현하는데 단순히 그렇게 표현하면 틀린 설명입니다. 설문해자에서 훨씬 이렇게 설명했다는 것은 뭐냐? 하나가 더 붙어야 되죠. 사람이라는 머리와 팔과 몸뚱아리, 그죠? 머리, 팔다리와 몸뚱아리를 두루 다 갖추고 있다 이 소리예요. 크다라고 하는 것은 두루 다 갖추고 있는 것, 이걸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이것도 음양해 보니까 자, 하늘의 양기운을 받아들여서 땅에서 만물을 세우는 거죠. 이 대자를요, 때로는 태라고도 읽고 때로는 뭐하고도 통하느냐면은 이 태자하고도 통합니다. 그죠? 이것도 클 태자예요. 그럼 이거는 주역에 우리가 그 육획궤에서 지천택궤였었죠. 지천택궤로 표현하는 것은 이 글자가 되는 것이 되고 이 글자는 그냥 하늘의 양기운이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어떻게 돼요? 땅속으로 양기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여기서 싹 틔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천이 되고 지가 되고 이게 뭐예요? 인이 되는 거죠. 다시 말해 크다라고 하는 것은 천지인삼재를 다 갖추고 있는 것 이렇게 해서 추상적으로 표현하면 되죠. 천지인삼재를 그죠? 천지인삼재가 가장 큰 것이 되는데 그 가운데서도 더욱더 큰 것은 뭐다? 천지인삼재의 가장 으뜸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만물을 뒤덮고 있는 하늘. 그죠? 우리 머리를 뒤덮고 있는 하늘. 우리 일이라고 할 때 일은 하나이기도 하고 모두이기도 하고 그대로 위를 덮고 있는 것이 이렇게도 하고 어느 일정 선분이다라고도 표현했었죠. 이게 하늘이다 이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하늘은 바로 우리 머리 위에서 저 보이는 저 하늘. 그래서 하늘의 상을 표현하는 겁니다. 이것을 글자가 없었던 시절에는 어떻게 다 소성계로 이렇게 표현한 것이 되고 그런데 그 하늘이 어쨌다는데요? 그 하늘. 하늘 그러지만 또 우리가 때로는 힘들 때는 어떻게 돼요? 아이고 하느님 그죠? 아이고 하느님 하게 돼 있어요. 하느님 왜 우리를 버리시나이까?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 하늘이 무슨 하늘인데? 저 하늘은 해가 뜨고 지고 하는 거죠. 아까 1월 영측, 진수, 열장, 할례, 서왕, 추수, 동장 그랬습니다. 저게 다 뭐예요? 세월이죠. 세월. 사람이 세월이 가면서 뭐가 생겨나요? 기쁨도 있고 슬픔도 있고 그죠? 죽고 사는 이치가 그 속에 다 있는 거죠. 하늘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뭘 주장하느냐 하면 하늘은 만물의 주제자죠. 만물의 주제자로 표현할 때는 아이고 하느님의 하느님이에요. 그죠? 한자로 배우면 상제가 되는 거죠. 제 가운데서도 가장 으뜸가는 제다 그래서 상제가 되는 겁니다. 도가에서는 이걸 옥황상제 이렇게 표현하고 유학에서는 그냥 상제 표현하고 우리말로는 아이고 하느님 이렇게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저쪽에서 들어오더니만 이것도 분간하려고 뭐 유일신 하나님 해가면서 하는 내용이요. 그건 뭐 저 동네 얘기니까 이렇게 표현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하늘은 기본적으로 아이고 하느님이라고 우리가 찾을 수밖에 없는 것은 이 세월 따라서 뭐냐면 사람의 길흉이 생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세월이다라는 것은 또 달리 표현하면 과거와 현재와 앞으로 미래까지를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가 도표로 태극도로 그렸을 때, 자, 하늘이 뭐예요? 하늘 개념을 천간이라 표현했죠? 하늘의 운행이, 그죠? 천간이 되는 거죠. 한 번 돌고, 지금 해가 떴죠? 해가 뜬 건 지금의 현재죠? 그럼 항상 밑에서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죠? 위에 올라갔다면 지나간 거죠? 이건 과거가 되겠죠? 그죠? 과거가 되고, 현재가 되고, 그러나 또 내일 또 태양이 뜰 것입니다. 뜨고 지고 할 것입니다. 이거는 미래입니다. 그래서 세월이 가고 하면서 어떻게 돼요? 만물이 속에서 싹 트는 거죠. 싹을 짜 땅이 있고 그 다음에 그죠?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시간을 주관하는 하늘이 되고 자, 그 하늘이 자, 이 땅과 만나서 그 다음에
만물을 내는 천지인 삼재의 뭐예요? 으뜸인 바로 하늘. 체적인 것이 되는 거죠. 체가 되는 것이니까 이거는 보이지 않는 주제자로서의 하늘 개념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이는 하늘은 천이 되고 보이지 않고 뭐예요? 뭔가 조화작용하는 거죠. 귀신과 같은 조화작용을 하는 것은 바로 건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하늘의 상이요. 이거는 보이지 않는 체라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 겁니다. 됐죠? 굳이 영어로 이거를 해석하기가 무지무지 난감하겠죠. 그러니까 이 뜻글자를 영어로 풀이한다는 거는 어려울 때 주역 같은 경우 제가 처음에 이렇게 볼 때 우리말로 누가 아무리 번역해놔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쉬운 말이 뭐냐면 오히려 영어가 쉬워요. 물론 뭐 영어 조금 알아. 이게 해석이 안 되고 우리말로 뭐 해도 잘 안 된다 그러면 영어로 해석하는 게 오히려 또 쉬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로 끝이에요. 더 이상 깊이 볼 수가 없습니다. 영어는. 왜냐하면 뜻글자가 아니기 때문에. 하늘을 뭐라고 표현할 거예요? 영어로 표현하면 heaven이라고 표현할 겁니다. 그죠? heaven이 되고 우리가 굳이 보이는 이 하늘이다 그러면 그냥 sky 개념. 그죠? 이 정도로. 쟤네들이 근데 하느님 개념은 또 뭐예요? God이죠. 이거를 God이라고만 표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영어로 보는 게 그러니까 이 한문은 그냥 한문으로 보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요걸 갖다 풀으려고 하다 보니까 말이 많아지고 해도 표현이 잘 안 되죠. 차라리 뭐가 편하느냐? 이렇게 그림을 하나 딱 그려놓는 게 제일 편합니다. 근데 사람들이 그림 보는 걸 잊어버렸죠. 그림 보는 걸 잊어버리고, 그러니까 추상화 자꾸 해서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잘 모릅니다. 그러니까 뜻글자를 항상 뜻글자로서 잘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더라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한편으로 얘기하면은 오늘날 우리 원래 문화의 바탕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이 뜻글자로 이루어진 문화인데 이걸 싹 버려가지고 오늘날 한글 전용하고 그러다 보니까 심지어 이 글자는 어떤 문자다? 중국 문자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원래 우리 내내 공부해봤지만 중국 문자가 아니라 그냥 황하 문명권의 문화예요. 문화의 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두루두루 황하 문명권에서는 함께 쓰는 글자들입니다. 이렇게 보셔야 되고 특히도 동이족이 미친 여기 영향이라고 하는 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왜냐하면 이전에 그 황하 문명권의 문명을 형성하는데 이른바 동이족이 기여했던 역할들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특히도 조선 사람들이 작은 땅에서 오래도록 살아남으려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한글만 갖고는 굉장히 어렵더라라고 하는 것 아울러 알아두시고요. 제가 이 얘기 왜 하겠어요? 이야기 왜 하겠어요? 전도 열심히 하셔서 공부 많이들 하시라고요.